세상이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생활 습관, 삶의 패턴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야를 좀 넓혀야 되고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SF를 읽어야 된다는 말까지는 안 할게요. 이제 요즘 뭐 뉴노멀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제 앞으로 다시는 예전과 같이 살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 SF 중에도 이렇게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극단적인 거리두기를 설정을 한 미래 외계 행성 지구인들의 이제 일종의 식민지 같은 곳인데, 그런 작품이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아이작 아시모프의 그 네이키드 선이라는 소설인데요. 이제 뭐 우리말로는 뭐 벌거벗은 태양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했었고, 굉장히 넓은 대륙에 인구가 뭐 예를 들어서 한 2만 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평방킬로미터당 인구 밀도가 1명 뭐 이럴 정도로,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을 해서 인간 한 사람당 시중 드는 로봇이 한 뭐 50대 정도가 붙어 있어서,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이 뭐든지 조금이라도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즉시 이제 집사처럼 완벽하게 생활을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 속의 인간들은 면대면으로 직접 만나는 걸 극도로 꺼리고 심지어 무서워해요. 그 작품이 떠오르는 이유가 그 어떤 이제 과학 평론가이자 과학 저술가 분이 하신 말씀인데, 지금 이 시기에 어떤 공공 교육을 배우는 뭐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생 정도 되는 아이들은 그 시기에 어떤 교육받은 것이 평생 가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직접 만나서 살갑게 피부 접촉도 하고 스킨십을 나누면서 사회성을 키우는 것이 이제 정상인데, 지금 시기에 성장기의 중요한 때를 보내는 아이들은 자칫 잘못하면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그런 사회성 자체를 어쩌면 학습하지 못하는 시기가 오는 거 아닌가. 이게 정말로 그렇게 되어 간다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쩌면 심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이제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장기화가 되니까. 지금은 흔히 이제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사이언티스트인가 하는 그 아마 잡지였을 거예요. 거기에 자료를 보면 2005년 정도인가를 기점으로 해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의 존재 형태가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정보의 양이 아날로그 형태로 존재하는 정보의 양보다도 많아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2005년으로부터 불과 한 5년, 10년 지나고 나서 지금 현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의 총양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고, 그 이전 10년, 20년 전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 다음에 그 어마어마하게 많이 존재하는 정보의 97, 8%가 디지털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금방 처리가 가능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빅데이터인 거죠. 가공되지 않은 원형으로서의 커다란 정보의 덩어리.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컴퓨터들이 쉽게 이제 입력을 받고, 그리고 이제 AI, 인공지능들이 기계학습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금방금방 어떤 필요한 솔루션들을 내놓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어떤 사회적 정보사회의 양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는 20세기 세대나 21세기 세대나 똑같은 건데, 오히려 그거에 적응하는 거는 20세기 세대보다는 21세기 세대가 훨씬 더 잘 적응하고 쉽게 빨리 수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21세기에 태어나 자란 사람들은 우리가 마치 숨쉬는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컴퓨터 그 미디어 매체 단말기 이런 거를 자유롭게 조작을 한,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첫 세대죠.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의미는
저는 사실은 SF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정말 어떤 새로운 신인류의 등장을 암시하는 거라고 봅니다. 상상력이 필요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한 시대가 맞는데 그 실체를 좀 들어가서 보면은 저는 그거를 윤리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윤리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냐면 과학기술이 계속 변화 발전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우리 인류가 한 번도 고민하거나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그 갈등하거나 고민했던 상황이 전혀 없었던 것들을 계속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유전자 맞춤아기를 사회적으로 수용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뭐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거부를 해야 되는지 이게 사실 정답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합의하면 하는 거고 사회적으로 그거는 안 된다고 규제하면 또 안 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뭐 전통적으로 우리가 뭐 생명의 존엄성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조금 더 결이 다르게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윤리적인 결정도 하기 나름이 되어버린 세상이니까 저는 그래서 과학기술적 상상력은 20세기에 필요한 거였고요. 21세기에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0세기는 성찰이 없는 과학기술의 시대였고요. 그렇지만 21세기는 성찰하는 과학기술의 시대여야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학기술이 늘 정체되어 있었던 뭐 산업혁명 이전 19세기 이전 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이 늘 뭐 거기가 거기였으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나, 뭐 아들, 손자가 되도록 크게 변하는 게 없었죠. 과학기술이. 근데 20세기 들어서 갑자기 과학기술의 변화 속도가 확 빨라지니까 20세기 세대하고 21세기 세대는 벌써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적 환경에 잘 적응하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시행착오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희생이나 갈등 이런 걸 최소화하려면 미리미리 새로운 과학기술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 정치적, 경제적, 심리적, 문화적 여러 가지 충격들 중에서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이제 시공간적인 시야를 넓혀서 미리미리 이제 짚어보는 거죠. 우리 인류는 사실은 원래가 어떤 미지의 세계 그리고 바깥 우주를 동경하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인류 문명이 쭉 진보해왔던 것이고 정체되어 있는 어떤 삶의 환경에 만족하면서 사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20세기에 달 착륙을 했다가 우주 개발도 좀 주춤했고 그렇지만 요즘은 또 뉴스페이스라고 해서 민간 영역에서 다시 이제 우주 개발을 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각국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고 ICT를 포함한 이런 디지털 미디어 환경도 계속 발전하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인간의 정체성을 모색하는 것도 지금 이제 계속 여기저기서 활발하게 모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과 기계가 결합하는 사이보그가 되어가는 것이 뭐 트랜스 휴먼을 거쳐서 포스트 휴먼의 어떤 인간의 미래상을 모색하는데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과 그 컴퓨터 또는 넓은 의미의 인간과 기계가 결합한 사이보그화된 어떤 신인류 뭐 공각기동대 같은 SF에서 많이 묘사를 한 건데 저는 그게 단지 SF적인 상상일 뿐만 아니라 아마도 빠르면 21세기 중에는 분명히 현실로 나타날 실제 우리의 미래 시나리오로서도 가능성이 꽤 높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또 이 시기를 거쳐가면서 반드시 좀 체득해야 되는 것이 저는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상을 장기간 뒤흔들어 버리는 어떤 그러한 미지의 위협적인 외부 위협,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그 재난이든 뭐 이런 충격이나 이런 것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 맷집을 키운다라고 표현을 할까? 이런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조금 더 주목해서 그것을 우리의 새로운 능력으로 최대한 빨리 좀 축적을 하는 그런 것에 다들 좀 주의가 환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